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퍼블릭 체인인 콘플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콘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지금 밸류가 좀 가장 큰 그런 퍼블릭 체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상해 정부하고 공식적으로 리서치 센터 그리고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콘플럭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길래 상해 정부하고 그리고 여러 전통 펀드들의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전통 펀드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세카이어 차이나나 아니면 바이두 산업펀드 그리고 뭐 후오비 펀드 그리고 뭐 캐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한 두 번째로 큰 그런 채굴 기업입니다. 이 캐넨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IPO 상장이 되었고요. 이런 업체들에서 이런 기업들에서 컴플럭스를 2018년에 투자를 했고 컴플럭스는 300 아니죠 3,500만 달러 3,500만 달러를 2018년에 원라운드 펀드레이징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컴플럭스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럭스의 특징은요, 탈중앙화 혹은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높은 TPS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컴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POW 체입니다. Proof of Work 방식의 그런 작업 증명 방식의 학비 알고리즘을 택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이 컴플럭스의 메인 아이디어를 좀 보시면은 충돌이 거의 없는 블록체인 트랜잭션 구현 그리고 이 부분이 재밌어요. 동시에 생성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동시에 생성된 블록을 낙관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뭔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플럭스를 통해 초당 수천 건의 거래 속도를 구현하고 몇 분 내에 거래들을 확정 짓는 것. 그만큼 뭐 속도가 빠르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합의 계층에 더 이상 처리량 병목 현상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컨플럭스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의 POW 방식의 그런 블록체인과 이 컨플럭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의 POW 같은 경우에는 POW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퍼블릭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이 하나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뻗쳐나온 이렇게 포크된 고화 블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버려져요. 이게 뭐냐면은 POW 체인이나 다른 블록체인들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들 자체가 가장 긴 해시레이트, 가장 긴 해시레이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장 긴 블록을 유효한 블록이라고 얘네들이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채굴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체인이 이게 진짜 메인 체인이다 라고 확정을 짓게 되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블록들 같은 경우에는 탈락돼서 고화 블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블록체인에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블록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컴플럭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리겠다. 이런 것들도 살리겠다. 이렇게 포크된 고화 체인을 살리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그래프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블록들이 뻗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뻗쳐진 블록들을 모두 유효한 블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콘플럭스 블록체인의 POW 방식,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보시죠. 콘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블록들이 있어요. 이 블록들을 피버 체인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이런 구간들을 나눠 가지고 이 구간에서 각자 또 에폭으로 구간을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고요.
이 에폭들에 대해서 이 피벗 체인에 해당하는 이 블록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 팀이 있으면 그 팀에서 팀장 같은 역할을 해요. 팀장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포크된 블록들의 정보들을 다 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블록들이 이렇게 포크됐을 때에는 거래 내역들이잖아요. 이 거래 내역들이 중복으로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T0, T1, T2, T3, T4, T4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T3하고 T4가 있습니다. T3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T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 앞전 거래 내역들에서 이미 전송이 되어서 코인의 개수가 실제로 전송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래 내역들은 유효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 T4 보시면 T4도 지금 빨갛게 돼 있어요. 이 T4는 어떤 거냐면은 이 앞에서 이미 이 에폭C에서 처리된 이 트랜잭션, 이 거래 내역이 또다시 다른 에폭에서 다른 블록에서 다른 에폭의 다른 블록에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이건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거를 인정하겠다 해서 이 뒤쪽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앞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이 모든 블록들을 다 유효한 블록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법을 콤플럭스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들과 이렇게 콤플럭스 팀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자, 콤플럭스, 리브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비자 빼고는 대부분 이제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그런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뭐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그 나카모토 컨센서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걸 또 좀 더 향상시킨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는 뭐 중앙화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따로 필요 없고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컴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그래프, 그리고 리브라 같은 경우는 비잔틴, 파울틴, 톨러런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디포스 계열에서 쓰이는 그런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TPS를 한번 볼게요. T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한 3.3에서 7 TPS, 초당 거래량이 3.3에서 7개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더리움은 14에서 20, 비자는 3,000, 이 콤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6,000 정도로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리브라는 1,000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확정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은 1시간, 그리고 이더리움은 10분, 비자는 10초, 그리고 콤플럭스는 23초, 리브라는 한 30초 정도로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콤플럭스가 이만큼 탈중앙화 되었으면서도 높은 TPS를 구현하고 블록 확정을 좀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2018년 2월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출범이 되었고요. 2018년 5월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 그리고 테스트넷에 대한 이 내부적인 론칭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펀드레이징의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고요. 2018년 12월에 여기 보시면은 3,5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카이어 차이나나 뭐 후오비, 뭐 캐넷 등등의 유명 투자 기관들, 바이두 산하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관들에서 유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에 이제 퍼블릭 테스트넷이 런칭이 되었고 2020년 1분기에 메인넷 런칭이 이제 뭐 된다고 하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한 4월 정도에 첫 번째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팀을 보겠습니다. 이 롱판 분하고 여기 보시면은 앤드류 치친야오 이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 롱판 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조교수로 활동을 하고 MIP라고 돼 있네요. MIT입니다. MIT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정보과학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아시아의 유일한 튜링상 수상자입니다. 튜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레벨의 그런 상으로 국제적인 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앤드류님께서 유일하게 아시아의 튜링상 수상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해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 투자 기관들에서 투자를 받아올 수 있었겠죠. 예,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다 뭐 유능하세요. 근데 일일이 뭐 다 소개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굉장히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팀원이십니다. 이 투자 기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리즈 펀드. 사실 이 프리즈 펀드도 전통 펀드예요. 전통 펀드에서 제가 이 프리즈 펀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는 이제 블록체인 쪽 펀드를 런칭을 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세카이어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전통 펀드 그리고 뭐 메타스테이블 캐피탈 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유명 펀드인 것 같아요. IOSG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 쪽 기술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션웨이 캐피탈 이 부분도 저는 잘 몰라요. 그 IMO 벤처스나 뭐 펀더멘털 랩스 그리고 뭐 바이두 산하의 그런 펀드들이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루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저희하고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루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한국경제TV 그리고 뭐 삼성, SDS, LG CNS,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포스콤, 클레이튼, 트라이어스, 컴플럭스, 뭐 마이드 월렛, 마이콜드 월렛이네요. 마이콜드 월렛,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 뭐 메이커다오, 한비코, 코크체인 등과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트라이앵글 시즌 1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뭐 컴페티션도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의 그런 픽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테크피나샤 요거는 이제 핀테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행사인데요. 매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 2019년 12월 5일부터 6일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콘플럭스에 대한 메인넷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 관련 기사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폰터스 그리고 오션너스 그리고 떼티스 뭐 이런 세 단계의 네트워크 단계를 통해서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폰터스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 메인넷이 4월 중순에 런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디파이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과 좀 더 협력을 할 것 같고, 이 보시면은 셔틀플로우라는 교차 체인 프로토콜을 컴플럭스가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크로스 체인과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컴플럭스가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그 메인넷에서는 이러한 파트너들과 그리고 덱스를 런칭하면서 먼저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오션너스, 여기에서는 이 앞단에 그 첫 번째 메인넷이 런칭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이른 후에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크로스체인 자산 및 온체인 거래가 특정 규모 이상으로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마이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뭐 SHA 뭐 256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콘플럭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이닝 알고리즘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디파이 관련된 그런 금융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컴플럭스가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떼티스, 예,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생태계들이 많이 구축이 된 다음 단계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단계에서 이제
이 FC를 CFX로 교환한다고 합니다. FC는 현재 특정 바운티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팬 토큰인데요. 이 FC는 나중에 CFX하고 1대1로 교환되는 토큰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FC를 모으고 계십니다. 콘플럭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재단 투자만 받아요. 기간 투자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이 콘플럭스를 지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FC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 바운티 활동을 통해서 FC를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메인넷 전환 후에 CFX로 1대1 교환을 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플럭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콘플럭스를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덱스가 런칭되었을 때 그 덱스에서 실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콘플럭스 토큰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콘플럭스를 살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오늘 한번 콘플럭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유망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전통 금융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집행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 유일의 그런 튜링상 수상자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상해 정부를 비롯한 중국 정부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잘 몰라요, 이 프로젝트. 근데 이제 마케팅 활동이나 홍보 활동들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메인넷이 런칭됨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콘플럭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콘플럭스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